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이번 팬텀싱어 편은 제가 좀 늦게 올리게 됐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올려야 되는 기간이 정해진 영상들이 있어서 그 영상들부터 먼저 올리고 팬텀싱어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이번 편에서 진짜 좀 감명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 이전에 있었던 무대들이랑 되게 다른 관점으로 무대를 보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무대들을 다시 상기시켜 보면서 저의 감상평들을 들어보시면 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관점과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김민석님과 김바울님께서 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김민석 씨와 김바울 씨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이 곡은 듀엣으로 배분이 좋고 조화가 참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감미로운 선율이 민석 씨의 소리와 정말 잘 어울리고 민석 씨의 또 그 소리 빛깔이 더욱 빛나게 들렸던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석 씨 소리를 두고서 강하지만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도 그 말에는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모이고 단단한 소리지만 그 소리가 전혀 자극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민석 씨가 가지고 있는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악가 심사위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소리 방향이 앞으로도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좀 당겨지는 느낌에서 부드러운 느낌이 더 증강돼서 이 노래와 더 잘 어울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연기가 참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안동영 씨와 정민성 씨의 무대였는데요. 안동영 씨의 크로스오버에 능한 모습들이 점점 보여지는 무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의 끝, 프레이징의 끝에서 보컬 발성의 가성식으로 끝처리를 하는 이런 표현들, 이 두 분이 가성틱하게, 그러니까 실용음악에서 쓰는 그 가성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들이 훨씬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 정민성 씨는 평균 발성이 바리톤들 중에서 참 기본 밸런스가 우수한 분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고조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성악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고조되고 강한 부분에서도 두 분께서 크로스오버적인 그런 면모를 밸런스를 좀 섞어서 잘 표현해 주셨다면 훨씬 더 성악 듀엣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개인적으로는 몰입이 확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보았던 성악 무대에 성악 듀엣을 보는 것 같은 그 정도로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표현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평범하게 와닿았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코 씨와 남규빈 씨의 무대, 둘 다 일단은 완전 감성 보컬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VCR에서 먼저 가사 전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이 가사 전달이라는 게 이 두 분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전달이라고 하면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분은 발음의 전달력 이상 그 미닝에 신경을 썼다고 했죠. 그 가사 하나하나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굉장한 비중을 뒀다라는 건데 그냥 의미를 신경 쓰려고 했어요. 가사에 진심을 담으려고 했어요. 이런 말보다도 왠지 그 두 분들의 VCR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잠들려고 하는 머리가 그분들의 눈빛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 표현하는 데서 이렇게 살짝 깨어났어요. 그 VCR로부터 먼저 그런 감흥이 생기게 만들었던 무대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기대가 막 엄청 올라온 상태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또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새로운 구도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옆에 서서 시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뒤에 있고 그것도 이렇게 측면으로 틀어서 서 있었잖아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구도 변경에 신경을 썼다라는 연출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윤상 프로듀서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뭔가 좀 따로 논다라는 느낌? 그래서 누가 더 돋보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색깔 간극이 굉장히 크긴 컸다라는 걸 인정은 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의 딱 노래를 들을 때 뭐가 떠올렸냐면 선 두 개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진짜 바다와 하늘같이 가까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먼 것이 느껴졌거든요. 사실상 먼데 근데 우리가 정말 바다를 쫙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바다와 하늘이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수평선이 간극은 정말 크지만 정말 둘이 같이 가는 느낌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조화미가 되게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노래가 다소 웅장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체로 주입식의 강함이 아니라 제가 아까 바다를 비유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자연의 웅장함으로 와닿는 느낌 여러분들도 혹시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강하다, 좋아, 짜릿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강함이 어떠한 이미지로 재구성되고 재창조되어서 저한테, 관객한테 다가오는 느낌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새롭고 그 무대에서 보여준 가장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함이라는 게 웅장함, 강함이라는 게 강함, 그 자체적으로 저를 두드리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싱어가 막 부르면서 들어봐, 강하지, 세지, 사운드로 강요받지 않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 무대를 보고 듣는 청자로 하여금 그 웅장함을 상상해내게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누가 더 잘났네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색깔이지만 완벽하게 둘이서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논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더 우수하다라는 생각조차 사실은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부분에서 이상적인 무대였다라는 윤상 씨와는 완전 다른 감상평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정승준 씨와 강동훈 씨의 무대였는데요. 비트를 주는 부분이 중간에 나와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딱 그 부분부터였던 것 같아요. 앞부분은 국악 무대 또는 이전에 봐왔던 무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볼륨도 미친 듯이 올려서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몰입이 안 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비트를 넣는 부분에서 새롭게 각색해내는 그런 모습에서 좀 환기가 되면서 그래 무대다운 무대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고 그러니까 두 분이 싱어로서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완충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이 더 남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무대에서 느꼈던 느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서 왠지 꽉 채우기에는 아직은 이 무대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연출이 정말 정말 좋았다라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게 두 분의 에너지가 움직임과 추가 사운드, 물 떨어지는 소리, 막 바위가 물에 풍덩 던져지는 소리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에너지가 없는 게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완충하고 보충하는 이런 역할들을 역시나 또 싱어로서 자기가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노래의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한 채워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과한 것은 깎아내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어떤 요소로 채워야 될까를 싱어로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무대 연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커버곡 하나 부르고 뭐 동영상 하나 찍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대를 만드는 개념에서는 그 무대에서 싱어 자체가 에너지가 약하면은 그 무대가 텅텅 비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돌을 하는 사람들도 그룹을 형성할 때 그 개인이 솔로적인 완전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으면 솔로로 나와도 성공을 하는데 솔로를 냈을 때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보완해줄 멤버들이랑 이렇게 합쳐서 그룹으로 아이돌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로서 그 무대를 꽉 채운다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고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에서 조금 더 에너지가 약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연출적인 요소를 이렇게 넣었을 때부터 오히려 무대가 화려하게 보이고 무대에서 받는 에너지를 청자가 느끼면서 감흥을 또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주어진 연출들이 굉장히 셌어요. 이때까지는 보지 못한 바위가 물에 막 풍덩 던져지면서
그 독특한 사운드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좀 강하잖아요. 바위가 물에 던져지는 그 이미지가. 그래서 그분들의 에너지를 그런 데서 완충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연출 부분에서는 참 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를 채우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싱어들이 뭐 레이디 가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레이디 가가도 엄청나게 퍼포먼스 중심의 가수예요. 근데 스타 이즈 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티셔츠 입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무대가 꽉 차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레이디 가가는 싱어로서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워낙 우리가 퍼포먼스 가수라고 잘 알고 있었는데, 레이디 가가가 그 스타이즈 본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엄청나게 이미지 변신을 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아, 너는 퍼포먼스 가수인 줄 알았는데 퍼포먼스 요소들을 다 벗겨내도 와, 넌 더 대단한 싱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이런 피드백이 그 영화를 통해서 진짜 많았었거든요.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의 진가를 보게 한 영화가 또 그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랑 또 정반대로 화려하게 보이는 아이돌 가수들이나 예뻐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는 아이돌 가수들, 그런 가수들이 염색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진짜 평범한 모습으로 춤추고 노래를 했을 때 거기에 열광하는 10대, 20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노 메이크업을 하고 춤도 안 추고 퍼포먼스의 요소를 없애도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없앴을 때 완전히 초라해지는 싱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그리고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아,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프로듀싱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로서 싱어가, 아니면 나라는 싱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다 벗겨놨을 때도 진짜 무대가 꽉 차는가? 그러면 정말 나는 싱어로서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러 좀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나는 뭐가 더 더해졌을 때 훨씬 더 빛이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연출들을 끌어오고 요소들을 끌어오는 것도 싱어로서 중요하고, 그 싱어를 만들어주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대 연출이나 사운드 디자인에 신경 쓰는 것도 무대에서는 정말 대단한 전략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석인모 씨와 조한지 씨의 무대였는데요. 또 이 분들이 VCR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한 것만 보여줘서 감성적인 거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하셨는데, 그분들의 전략이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감성적인 걸 보여준다라고 하셨는데 그 감정선도 눈물을 보이면서 강하고 짙은 모습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봤어요. 멜로디와 곡의 느낌은 서정적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곡 선정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강한 무대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TV로 바로 앞에서 보니까 또 더 그랬을 거예요. 더 많이 이제 티가 났는데, 사실 조한지 씨가 초반부터 눈물을 흘리는 게 노출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슬픈 건가? 이렇게 받아지게끔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유명한 강연자가 있는데 그 강연자가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연을 하다가 자꾸 복받쳐서 먼저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도 있었지만 그 멘토가 그런 걸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그 강연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감동받기 전에 네가 먼저 울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아두면 너무 좋은 대단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느끼기 전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강연자가 미리 울어버려요. 그러면은 감정을 강요받는다라는 느낌도 청자로서 들을 수 있거든요. 조한지 씨의 그런 모습과 이 스토리가 오버랩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감정을 느끼고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을 텐데, 울어버리는 모습이 너무 초반에 나왔고 그게 쭉 이어지면서 절대 서정적이고 부드럽게 전달되어야 되는 요소가 본질적으로 살아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깨달아 가야 되는 시간을 주지 않고서 아, 이건 슬픈 거야, 알게 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해준다라는 이것과 사람들이 직접 깨닫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 이 무대가 아쉬운 무대였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유와 시간을 청자에게 갖게 하는 것도 싱어로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렬 황건아 씨의 무대였는데요. 황건아 씨가 이번 시즌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는 멋을 가장 잘 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 연출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대에 있어서 이렇게 비주얼적인 부분은 정말 무시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싱어로서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한 면모가 많다 하면은 비주얼적인 요소들과 연출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자기의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청자를 속이자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모습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황건아 씨 볼 때마다 들거든요. 아무튼 또 이번에 고영렬 씨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곡을 선택은 하셨어요. 그쵸? 예전에 그 쿠바 노래를 선택하셨을 때와 그리스 노래를 이번에 선택하셨을 때의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악에서도 성악에서 말하는 카덴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애드립 같은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차원도 높은 그런 예술적인 표현을 보여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튼 막 그 간극이 이전에 쿠바 노래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갭 차이가 크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영렬 씨의 모습은 되게 스무스하게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실력자니까 실력자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부드럽게 또 봤던 무대였고 황건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유연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영렬 씨의 어떻게 보면 티칭을 받아서 황건아 씨도 이번에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노래를 잘 표현해 주셨다라고 봤습니다. 플렉시블하게 그 라인들을 막 타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춤을 못 춰요. 근데 손을 잡고 막 날 끌어줘요. 그러면서 막 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춤을 춰야만 하나가 아니라 나의 손을 잡고서 막 자연스럽게 내가 춤을 추게끔 이끄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리드미컬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에 내 몸을 맡기고 내 감정을 다 맡기기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라 낯설지만 그래도 몸을 맡기고 춤을 춰보는 용기를 주는 듯한 두 사람의 음악적 리더십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에서 음악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데 이 음악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알아서 따르게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대와 이전 무대, 그러니까 조한지 씨와 석인모 씨의 그 무대와 굉장히 저는 대조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 용기 있는 두 남자가 만나서 관객을 움직이게 했다고 봐요. 창작력, 도전력, 용감하고 과감해서 어딘지 모르는 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평이 막 쏟아지게 만드는 예술적인 무대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그 음악 듣는데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막 취해가지고 진짜 음악 뽕을 맞았구나. 내가 음악 뽕에 취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들게 했던 무대였어요. 끝나고 나서 언제 끝났지? 여기 어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든 생각이 황건아 씨는 진짜 이번 시즌의 슈퍼 루키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흥분의 도가니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채훈 씨와 윤서준 씨의 또 무대가 어떻게 이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시고서 마지막 무대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역시나 서로 교감하려는 노력이 참 좋았어요.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VCR에서 나왔죠. 역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유채훈 씨의 노래는 감동이 있을까? 왜 유채훈 씨가 노래를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이런 뭔가 이렇게 교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계속 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냥 음악만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이 사람과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얼마만큼 교감을 해내야 되는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서 대화를 또 많이 하고 인생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장면이 역시나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제대로 음악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음악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밖에 없구나를 확인시키는 VCR이었어요.
그래서 유채훈 씨의 음악을 대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유채훈 씨가 딱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노래라는 거는 진짜 정말 소중한 대상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참 한음 소중하게 다루시는 게 느껴져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이 노래하실 때 심장이 막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채훈 씨는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을 일깨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듣는 관객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노래를 할 때 그분과 함께 노래를 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분이 윤서준 씨였는데 윤서준 씨마저 노래가 어떤 건지 알게끔 이끌어 주신 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악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좀 재밌게 얘기하면 유채훈 씨를 중매쟁이? 음악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역할을 너무 잘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음악이 지겹고 혹은 싫은 사람도 음악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같아요. 음악과 내가 손잡을 수 있게 부드럽게 내 손과 음악의 손을 모아서 잡게 하시는 분. 제가 사실 이날의 팬텀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음악에 거의 파묻혀서 사는데, 그리고 제가 오른쪽 귀가 좀 실제로도 안 좋아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 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팬텀싱어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날에 되게 귀가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진짜 이럴 때 음악이 너무너무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드신 분이 유채훈 씨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는데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노래를 부르시니까 누가 그 음악이 가짜라고, 음악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막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진짜 음악으로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음악을 하는 거란 진짜 이런 게 음악을 하는 거다. 막 지르면서 들어봐, 나 멋있지? 나 잘하지? 이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음악? 그래서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여운이 너무 크고 마음이 막 찡하고 감정의 정화를 가져다 주는 무대였다. 음악으로 관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수준 있는 무대였다라고 봤습니다. 이번 회차는 제 입에서 막 예술적인 평, 비유적인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적이고도 환상적인 무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제가 보았던 포인트들을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회차 재밌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과 또 쉐어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